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당뇨병 센터에서는 자가 혈당 측정을 똑똑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혈당 측정을 왜 해야 하는지. 둘째, 자가 혈당 측정을 언제 해야 하는지. 셋째, 자가 혈당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넷째, 자가 혈당기록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첫째, 자가 혈당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혈액 중 포도당 농도를 말하며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가능한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70에서 140mg/dL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당뇨인이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혈당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나이, 당뇨병 유병 기간, 합병증 유무, 치료 방법,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당뇨병 교육자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혈당 조절 목표를 세우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식전 혈당 조절 목표는 80에서 120mg/dL, 취침 전 혈당은 100에서 140mg/dL이며 식후 2시간 혈당 조절 목표는 180mg/dL 미만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는 보통 과식을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질병이 있을 때이며, 혈당이 낮아지는 경우는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식사 시간이 지연되었거나 평소보다 심한 운동을 하였거나 과량의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입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식사, 운동, 스트레스, 질병, 약물 등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저혈당과 고혈당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가 혈당 측정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지도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혈당을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가 혈당 측정을 하는 분은 혈당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최소 3일에서 7일간 매 식전, 식후 2시간, 취침 전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첫 숟가락 든 시점에서 2시간째 측정하는 것입니다. 혈당 측정 빈도 및 시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당뇨병 교육자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시간에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혈당을 자주 검사해 보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 치료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임신성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환자가 임신했을 때, 혈당치가 목표 범위보다 항상 높을 때, 몸이 아프거나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저혈당이 우려되는 경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과로한 경우 등입니다. 셋째, 자가 혈당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체열 전 준비, 체열, 마무리,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열 전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혈당 측정기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가 혈당기와 체열기는 회사마다 사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사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준비 물품을 확인합니다. 혈당 측정기, 체열기, 체열침, 시험지, 혈당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체열 준비를 위해 체열기 앞부분을 돌려 뚜껑을 분리하고 체열침을 홈의 끝까지 끼워 넣습니다. 체열침의 동그란 보호캡을 살짝 비틀어 빼낸 다음 뚜껑을 닫습니다. 체열침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체열침 깊이 조정 나사를 돌려 원하는 체열 깊이를 조정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깊게 찌르게 되어 충분한 혈액을 얻을 수 있으나 통증이 심하므로 본인에게 알맞게 조정합니다. 시험지 통을 열어 시험지 한 개를 꺼냅니다. 시험지를 꺼낸 후 통은 바로 닫도록 합니다. 시험지를 혈당기 홈에 맞추어 끼워 넣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정확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체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체열기 뚜껑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장전 손잡이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당긴 다음 체열기를 손가락 옆쪽 가장자리 부분에 대고 버튼을 눌러 체열합니다. 시험지 끝에 혈액방울을 갖다 대어 혈액이 시험지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다음 화면에 나타난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혈당을 확인한 후에는 시험지를 혈당기에서 빼냅니다. 체열이 끝난 다음에는 마무리합니다. 체열기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뚜껑을 뺍니다. 체열침 제거 버튼을 밀어 체열침을 제거하여 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용기에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음료수 빈통, 플라스틱 용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혈당 측정 결과를 수첩에 기록합니다. 다음은 체열 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열 시 손가락 측면을 이용하는 것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체열하면 피부 손상은 물론 통증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회용으로 사용하면 체열침의 변형으로 올 수 있는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체열기의 깊이를 선택하는 것 역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지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에 들어있는 시험지는 가능한 개봉한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도록 하며 습한 곳을 피해 실온에 보관합니다. 코드를 맞추어야 하는 혈당기는 혈당 측정 전 시험지와 코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체열할 때 자가 혈당기를 가져가서 동시에 검사해보고 결과치를 비교해보면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 검사실에서 검사한 수치와 10에서 15% 오차 범위 내에 있는 혈당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넷째, 자가 혈당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도 중요하지만 측정한 혈당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혈당치와 함께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록하여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 수첩에 기록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날짜와 요일을 기록한 후 혈당치와 당뇨약을 먹었는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면 어떤 주사를 몇 단위 맞았는지 기록합니다. 혈당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때의 식사, 운동, 스트레스, 질병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혈당이 목표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저혈당은 파란색,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노란색,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혈당이 언제가 높고 언제가 낮은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혈당 패턴과 아침, 점심, 저녁의 혈당 패턴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혈당치가 목표에서 벗어나 표시되었을 때 어떠한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운동을 하였는지, 현재의 약물요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만약 저혈당과 고혈당의 혈당치와 생활 습관을 비교하여도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기 어렵거나 노력해도 혈당의 변화가 없다면 의료진이나 당뇨병 교육자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외래 진료 시 당뇨 수첩을 항상 지참하여 보여주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 교육 시 활용하면 적절한 당뇨병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삼성 서울병원 당뇨교육실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